안녕하세요. 타임비스킷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피아 실로 투웨이 토트백을 함께 떠볼게요. 높이에 비해서 가로가 많이 긴 와이드한 형태고요. 옆면 폭도 깊어서 마치 라탄 바구니 같은 느낌을 주는 가방인데요. 옆면에 있는 스냅 단추를 채워주면 앞면이 사다리꼴 모양이 되면서 전혀 다른 가방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사용 가능한 투웨이 백이 되겠습니다. 가죽 가방 바닥을 써서 바닥이 처지지 않고 힘이 있고요. 손잡이도 심지를 넣어서 탄탄하게 달아주었습니다. 가방 전체에 사선 무늬가 지그재그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사이사이 구멍 무늬도 나 있어서 라탄백처럼 가볍고 시원시원한 기분 좋은 여름 가방입니다. 사이즈는 밑면 가로 28cm, 깊이는 약 13cm 정도 나오고요. 가방 높이는 18에서 19cm, 그리고 손잡이 높이는 9에서 10cm 정도입니다. 재료는 에코 안다리아 5볼 사용할 건데요. 바탕색 연베이지가 4볼 필요하고 배색용은 1볼 필요한데 저는 오늘 카키색 사용할게요. 그리고 바늘은 오늘 5호와 6호 두 가지 사이즈 바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방 바닥을 사용할 건데요. 가로가 27cm, 세로가 12cm짜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스냅 단추 이용해 줄 건데요. 이것도 2쌍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잡이 심지용으로 쓸 면끈 조금 잘 나왔고요.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단수 표시링 몇 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가위와 돗바늘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가방 몸판을 뜨기 전에 손잡이부터 떠줄 거거든요. 손잡이는 바탕색 실과 5호 바늘로 떠주겠습니다. 나중에 이 손잡이를 몸판에 바느질해서 달아줄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꼬리실을 50cm 정도 남겨주시고요. 실을 잡아주고요. 매듭 하나 먼저 만들고 시작합니다. 실 뒤쪽에 바늘 대고 감아서 실 다시 걸어서 고리 통과하고 꽉 묶어서 매듭 짓습니다. 자, 그리고는 사슬 10개를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아홉, 열. 자, 이렇게 사슬 10개 떠준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짧은뜨기 할 거라서 기둥코를 위한 사슬 하나를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짧은뜨기 시작하는데요. 바늘에서 여기 걸려있는 고리는 제외하고 하나, 두 번째 있는 요 사슬부터 떠주면 되는데 바로 사슬에다 바늘 넣는 게 아니라 살짝 뒤집어 보시면 여기 사슬마다 볼록볼록한 코산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어서 실 끌어와서 다시 실 걸어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모든 코에 이렇게 코산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단 다 뜨고 나면 또 사슬 기둥코 하나 올려주고 이번에는 편물 뒤집어서 떠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왕복으로 짧은뜨기 쭉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납작하고 긴 편물이 만들어지겠죠. 요거를 35cm 길이가 될 때까지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잡이용으로 쓸 거니까 너무 느슨하게만 뜨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35cm 다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5cm까지 손잡이 뜨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슬 하나를 만들어서 매듭을 지어 줄게요. 그리고 꼬리실도 시작 부분과 마찬가지로 바느질 할 수 있게 5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 당겨서 빼주시고 매듭 지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이 편물이 이렇게 꼬이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요럴 때는 스팀을 잠깐 쐬어줘서 모양 좀 바로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스팀 쬐어주고 올게요. 자, 이제 이렇게 평평해진 손잡이를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양쪽에 5cm씩은 남겨놓고
여기 중앙에 25cm를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침질로 꿰매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리 여기 양쪽 끝에 5cm씩 표시를 해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감침질을 돗바늘로 해줄 건데 이 가운데에 이렇게 심지를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면심지인데요. 보통 손잡이 심지는 연근 심지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손잡이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면끈 가져왔고요. 끝부분은 풀리지 않게 테이프 처리까지 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을 부분이 25cm인데 그보다는 조금 짧게 한 23cm 정도만 잘라서 갖고 왔고요. 중앙에 넣어서 바느질 해줄 겁니다. 자, 바느질 하는데 필요한 실의 길이는 여기 감침질로 이을 부분의 길이의 4배 정도 잡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돗바늘로 실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분을 주고 잘라주겠습니다. 자, 바느질을 시작할 라인이 이렇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감아서 할 거니까 뒤편에서 이렇게 제가 핀을 꽂아 놓은 곳으로 바늘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핀으로 표시된 곳까지 이렇게 쭉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죠. 실은 나중에 꼬리실 정리할 수 있는 정도는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바늘 한번 통과시켜 주셨다면 방금 바늘 들어갔다 나온 자리로 똑같은 자리로 한 번 더 바늘 통과시켜 줄게요. 끝부분은 이렇게 튼튼할 수 있게 한 번 더 왕복해 줍니다. 꽉 졸라매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단 이쪽에서 보시면 방금 이은 선이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 이을 곳은 여기 점선이 쭉 나오고 있는 이 라인이죠. 여기서 맞은편까지 이렇게 바늘 통과시키시는데 요 지금 만드는 게 원통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요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살짝 눌러가면서 그리고 다음 단은 또 이렇게 오목한 점선이 아니라 그 옆에 오목하게 들어간 이 라인이네요. 여기 끝에 바늘 넣으시고 맞은편 이렇게 약간 익고 나면 아까 준비해 놨던 심지를 이제는 여기 넣고 바느질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끝쪽에 가 있으면 나중에 손잡이를 달았을 때 혹시 심지가 밖으로 나올까봐 살짝 안쪽으로 넣어준 거예요. 쭉쭉 끝까지 바느질 해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마지막 이어줄 위치인데요. 여기는 첫 부분처럼 한 번 더 여기 바늘을 같은 위치에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꽉 잡아 당겨 주시고요. 이제는 바늘을 감침질 하면서 나온 여기 바늘 땀 있죠? 여기 바늘 땀 사이로 몇 땀만 이렇게 쭉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바늘을 이 손잡이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멀리서 이렇게 다시 바늘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을 꽉 잡아당겨서 실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꼬리실이 안쪽으로 감춰지겠죠? 자, 반대편에 있던 꼬리실도 똑같이 바늘땀 통과시키고 안쪽으로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손잡이 하나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손잡이 2개여야 되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러면 손잡이 2개 모두 완성하신 다음에 가방 몸판 기초단 과정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단을 함께 떠볼게요. 기초단은 배색실과 5호반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할 가방 바닥을 보면 이쪽에는 가죽면 그리고 뒷면에는 플라스틱 면이 있잖아요.
여기 가죽면이 가방 겉쪽이 되고 플라스틱 면이 가방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죽면을 바라보고 작업할게요. 그리고 첫 코의 위치는 이쪽 오른쪽 상단의 구멍 꼭지점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구멍에서부터 뜨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고 이렇게 실을 끌고 나올게요. 구멍이 좀 작기 때문에 실을 끌고 나오실 때 이렇게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매듭 하나 짚고 시작할게요. 지금 이 정도 남겨둔 꼬리실을 바늘에 이렇게 앞쪽에서 뒤쪽 향해서 감아주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다시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실 감아서 바늘에 있는 두 개 고리를 모두 통과. 그리고 꼬리실을 뒤쪽에서 이렇게 당기면 매듭 지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뜰 준비가 됐고요. 지금 여기 사슬 하나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이번 단은 짧은뜨기 할 건데 기둥코 만들어진 셈입니다. 자, 이번 기초단은 모두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여기 있는 구멍 하나당 짧은뜨기를 2코씩 떠줄 겁니다. 그리고 각 꼭지점에 있는 구멍 4개에는 하나에 4개의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저는 구멍이 총 74개가 있는 가방 바닥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을 뜨고 나면 코수가 156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사슬 기둥코 올라온 같은 구멍에 다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실 끌고 오시고 다시 실 감아서 두 개 고리 모두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 구멍 하나에 짧은뜨기 2개씩 하기로 했으니까 같은 구멍에 다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또 짧은뜨기. 이젠 다음 구멍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2개. 실 끌어오실 때 실이 끊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쭉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꼭지점 부분에 어떻게 뜨는지만 저랑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저는 그럼 꼭지점까지 쭉 떠보겠습니다. 자, 이제 꼭지점 여기 구멍에 뜰 차례인데요. 이렇게 꼭지점 구멍에는 4코의 짧은뜨기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쪽 가던 방향에서 2코를 짧은뜨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하고 나머지 2코는 이렇게 돌려서 이쪽 방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4개의 꼭지점 구멍은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4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구멍 하나에 짧은뜨기 2개 그리고 꼭지점은 방금 했던 것처럼 떠서 이제 여기 한 바퀴 다 둘러서 마무리할 때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다 마무리할 차례인데요. 첫 번째 떴던 짧은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 떠볼 텐데요. 첫 번째 단은 5호 바늘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 가방에 들어간 무늬뜨기는 마지막 단만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긴뜨기, 교차뜨기를 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뜰 첫 번째 단은 나머지 단들과는 다르게 바늘 들어가는 위치가 좀 다르니까 그것만 유의해서 좀 봐주세요. 자, 긴뜨기, 교차뜨기니까는요. 긴뜨기 기둥코에 해당하는 사슬 2개를 먼저 떠줍니다. 이때 이 사슬은 살짝 크고 여유있게 이렇게 떠주세요. 자, 그리고 바늘에 실 감아서 이번에는 지금 기둥코가 서 있는 첫 코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전코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실 감고 나오는데요. 이때 다리 길이를 여유있게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실 감아서 긴뜨기를 완성합니다. X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 또 바늘에 실 감아서
이번에는 우리 기둥코 만들었던 여기 첫 코에서 다음 코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긴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때도 긴뜨기, 평소 긴뜨기보단 살짝 길게 떠주세요. 대각선으로 지금 코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살짝 길이가 더 길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늘 실감아서 이번에는 여기 사슬 기둥코 떴던 그 자리에 바늘 넣어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다리 길이를 이렇게 실을 끌어와 주시고 긴뜨기. 또 한번 해볼게요. 실감아서 방금 X자 떴던 여기 첫 번째 떴던 자리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살짝 여유 있는 긴뜨기, 그리고 실감아서 바로 전에 떴던 이 X자에 첫 번째 떴던 코 요 자리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여유 있게 다리 길이 여유 있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여기 X자 사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은 여기 요 코는 뜨지 않고 넘어갔고요. 요 자리에는 지금 이쪽 X자에서 한 번, 요쪽 X자에서 또 한 번, 요렇게 한 코에 두 번이 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56코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 뜨고 나서도 156코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X자 여기 떠져 있는 거에 첫 번째 여기 긴뜨기 했던 자리에서 다음 코에 긴뜨기, 그리고 방금 찾았던 그 X자의 첫 번째 코 뜬 자리 그대로 바늘 넣고 다리 길이 여유 있게 긴뜨기. 자, 첫 번째 단 요거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마무리할 때쯤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 다 떴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까지 떴는데 잘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교차뜨기에서 두 번째 떴던 긴뜨기 자리, 그리고 방금 뜬 X자에서 첫 번째 떴던 자리, 여기랑 여기 사이에 X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더 떠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여기 첫 번째 교차뜨기에 여기에 긴뜨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뒤편에 이렇게 긴뜨기 또 넣어서 마지막 X자. 자, 이렇게 첫 번째 단 다 떴고요. 처음에 우리 사슬 기둥코 만들었던 거기에 맨 위 사슬에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교차뜨기가 되다 보면 맨 위에 사슬 찾기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잘 찾아서 여기 아래쪽으로 치우쳐서 있을 텐데 이렇게 찾아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 빼뜨기 하고 나면 이번에도 다음 단을 위해서 사슬 두 개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아까처럼 똑같이 여유 있게 이렇게 크게 사슬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을 떠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뜨는 게 아니라 편물을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을 보고 뜹니다. 자, 가방이 원통형으로 생겼지만 계속 같은 방향으로 뜨는 게 아니라 이 무늬는 이렇게 겉쪽에서 한 번, 그리고 안쪽에서 한 번 뜨는 방향을 매 단마다 바꿔가면서 떠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둥코까지 올리고 편물 뒤집었고요. 자, 이제는 바늘을 바꿔주겠습니다. 지금까지 5호로 떴는데요. 두 번째 단부터는 6호로 떠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뜰 2단을, 두 번째 단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뜨시게 되는데요. 이번 단부터는 아랫단에 있는 이 긴뜨기의 코머리에다 뜨는 게 아니라 아랫단에 교차뜨기로 인해서 생긴 여기 X자 무늬 보이시잖아요. 이 X자와 X자 사이에 있는 여기 공간에 바늘 넣어서 뜨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단은 이 X자 사이가 좀 좁다 보니까 공간을 이렇게 찾아서 바늘 넣으셔야 되지만 두 번째 단 이후부터는 이 공간이 조금 더 커서 찾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자, 기둥코 올라온 곳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공간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다음 코는 이것보다 이전 공간.
이 공간에 오른쪽 옆에 있는 여기에 바늘 넣어서 긴뜨기 해줍니다. 자, 교차뜨기의 두 번째 긴뜨기는 이렇게 다리 길이 여유 있게 해서 이렇게 떠줬었죠. 자, 이렇게 첫 번째 X자 모양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좀 불완전한 모양이지만 나중에 빼뜨기 하고 나면 모양 바로 잡아지니까는요. 자, 이 X자가 지금 보시면 이 공간과 이 공간에 걸쳐서 이렇게 떠져 있죠. 자, 다음 코는 이 두 공간 말고 그 다음에 있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공간에다가 첫 코를 떠줍니다. 첫 코, 그리고 실감아서 방금 긴뜨기한 이 공간보다 이전 공간, 전 공간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두 번째 코 이렇게 다리 길게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지금 이 X자가 걸쳐서 떠져 있는 이 공간 말고 그 다음 공간에 첫 번째 긴뜨기, 그리고 방금 긴뜨기한 공간 그 전의 공간에 두 번째 긴뜨기, 이렇게 계속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차뜨기를 할 때 우리 긴뜨기를 하나, 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뜨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완성된 가방을 봤을 때 그 두 개의 긴뜨기 중에 첫 번째 긴뜨기가 이 무늬, 한 무늬의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긴뜨기를 길게 뜰수록 이게 높이가 높아지면서 구멍이 좀 더 커지게 되고요. 짧게 뜰수록 이 구멍 무늬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또 길게 떠서 구멍을 크게 하시면 가방이 조금 흐물거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유의해서 떠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뜨는 긴뜨기가 여기 지금 지그재그 모양으로 보이는 사선 무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긴뜨기 후에 두 번째 긴뜨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실을 빼오실 때 실을 빼오는 부분이랑 여기 뒤에 걸쳐지는 이 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일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꼬여서 실이 가늘어져 있는 상태면 이게 사선 무늬가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펴진 상태가 되도록 이것만 유의해서 떠주시면 예쁜 무늬가 나오겠습니다. 물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긴뜨기의 길이와 요 사선 무늬를 만들게 되는 두 번째 긴뜨기 길이도 항상 일정하게 떠주시는 거 잊지 않고 떠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저는 계속 반복해서 교차 무늬 뜨고요. 여기 마무리할 때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 즈음에 왔는데요. 하나의 교차뜨기를 더 해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교차뜨기가 요 공간에 걸쳐서 요렇게 떠져 있고 또 요 공간에 걸쳐서 요렇게 두 코씩 떠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의 공간에서 보면 이쪽 교차뜨기에서 한 코, 또 이쪽 교차뜨기에서 한 코, 총 두 코가 한 공간에 떠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살펴보니까 이 공간에는 이쪽 교차뜨기에서 한 코만 떠져 있고 이 공간은 이쪽에 이렇게 하나만 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두 개에 이렇게 교차뜨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공간에 하나, 두 번째 교차뜨기는 실을 좀 펼쳐 주시고 이렇게 뜨기로 했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둥코 맨 위 사슬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사슬 기둥코를 세운 다음에 편물을 뒤집었기 때문에 여기 사슬 모양이 평소에 뜨시던 거랑은 조금 달라져 있어요. 요 코머리 옆에 요렇게 살짝 세로선처럼 지나가는 여기가 이 기둥코의 맨 위 사슬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고기에 바늘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둥코에 우리 빼뜨기 할 때 보통 코산에도 같이 바늘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 단을 뜰 때 여기 공간에 뜨기 때문에 여기 빼뜨기는 이렇게 사슬코만 찾아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 마무리 됐고요. 이제 3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로 바늘은 6코를 써서 이제 쭉 떠나갈 거고요.
똑같이 사슬 2개로 기둥코 사슬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편물을 뒤집어 줍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겉쪽을 보고 뜨게 되죠. 이렇게 무늬 뜨기는 방금 떴던 2번째 단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계속 뜨시면 되는데 단 매단 다 뜨고 나면 방향을 계속 바꿔가면서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겉쪽을 이렇게 보고 뜰게요. 실 감고 지금 기둥코가 올라온 곳 아래쪽에 있는 공간보다 그 이전 공간에 바늘 넣고 첫 코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동일합니다. 다음 공간에 바늘 넣고 그리고 이전 공간에 2번째 긴뜨기 다리 길이를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 공간에 긴뜨기 첫 번째 긴뜨기 이전 공간에 실을 펼치면서 이렇게 2번째 긴뜨기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배색실 끝나는 부분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요거 마무리하고 바탕색 실로 바꾸는 것까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배색 실로 6단을 떠준 상태에서 돌아왔는데요. 이제 남은 실이 요거밖에 되지 않아서 다음 단은 다 뜰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배색 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하는데 이때 바탕색 실로 지금 변경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배색 실로 빼뜨기까지 하고 매듭을 지어서 이 실은 잘라버리고 새 실로 요 바탕색을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해놓고 실을 어느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고리를 이렇게 당겨서 완전히 빼주시고 방금 만들었던 사슬이 매듭이 되도록 꽉 당겨주세요. 자, 저는 6단째까지 떴으니까 안쪽, 가방 안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떠왔어요. 그래서 다음 단은 똑같이 또 얘를 돌려서 가방 바깥을 바라보면서 뜨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새 실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업하시던 방향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작업하신 쪽에서 이렇게 편물 뒤집어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방금 빼뜨기 하고 매듭 지어준 요 자리 아래쪽에 있는 요 공간에 바늘 넣어서 새 실 끌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새 실의 실꼬리로도 매듭을 하나 지어주고 시작할게요. 실꼬리로 바늘을 앞쪽에서 뒤를 향해서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 앞쪽에 다시 가져다 놓으시고 실 감아서 2개고리 모두 통과. 자, 그리고는 이 실꼬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살살 당겨 보시면 뒤쪽 고리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죠. 이렇게 당겨 주시고 이렇게 보면 지금 요 공간에 사슬이 하나 떠진 셈이에요. 우리 기둥코 만들 거니까 사슬을 하나 더 해줍니다. 그리고 실 감아서 그 전 공간에 긴뜨기. 자, 이제 교차무늬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자, 그리고 다음 공간에 이제 바늘 넣으실 때부터는 꼬리실이 지금 2개가 생겼으니까 요거 정리하면서 뜰게요. 바늘을 공간에 넣으셨을 때 이 실꼬리도 함께 바늘에 이렇게 걸쳐진 상태에서 실 끌고 오시면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 바탕색 실로도 아랫단에서 떴던 교차무늬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매 단마다 뜨는 방향을 바꿔가면서 뜬다. 그것만 유의해서 떠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단 보시면 마지막 단은 뜨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 단의 직전 단까지만 여러분들 작업하고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길이는 어느 정도 작업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닥면에서부터 이렇게 재게 되는데 잘 보시면 우리 첫 번째 단 떴던 이 단은 바닥면이랑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2번째 단부터 꺾이면서 옆면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부터 아마 재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쟀을 때 편물 높이가 17cm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살짝 넘었을 때 거기서 멈추시고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단마다 뜨는 방향이 바뀌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뜰 때 멈춰야 되는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안쪽 면을 바라보든 겉쪽 면을 바라보든 관계없어요. 어느 면에서 작업하셨든 17cm가 넘어갈 때 멈추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랑 높이를 다르게 뜨려고 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신 실량에서 가능한 높이까지 그냥 뜨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마지막 단이랑 마무리로 빼뜨기 한 단 또 둘러주거든요. 요거 작업할 수 있는 만큼의 실은 남겨두시고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마지막 단 직전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단 뜨기 직전까지 뜨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겉쪽 면을 바라보고 멈춘 상태고요. 다음에 안쪽 면을 보고 뜰 차례죠.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단 시작할 텐데요. 저랑은 다른 방향에서 멈추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느 방향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자, 다음 마지막 단 뜰 때도 본인이 지금 마지막으로 떴던 방향에서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러면 마지막 단은 우리 짧은 뜨기 교차뜨기를 할 거라서 사슬 하나로 기둥코 올려준 다음에 편물을 뒤집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똑같이 교차뜨기지만 짧은 뜨기로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 감지 않고 바로 이전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해주시는데 실을 똑같이 길게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짧게 뜨시면 가방 입구 부분이 이렇게 오므라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리 길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기둥코 올라갔던 곳 다음 공간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또 다리 길게 해서 짧은 뜨기, 그리고 기둥코 있던 곳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다리를 충분히 길게 해서 짧은 뜨기. 똑같죠? 긴 뜨기가 아니라 짧은 뜨기인 것만 다릅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짧은 뜨기, 교차뜨기로 한 단 뜨고 돌아올게요. 자, 이제 마지막 단 마무리는 첫 코로 떴던 짧은 뜨기의 코머리 찾으셔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으로 빼뜨기를 한 바퀴 쭉 둘러줄 거거든요. 근데 빼뜨기 단은 무조건 겉쪽을 보면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안쪽 면을 바라보고 마지막 단을 뜨신 분은 그대로 편물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잡고 계신 실이 뒤쪽으로 오도록 편물 돌려주시고 마지막 단을 겉쪽에서 뜨셨던 분들은 그대로 작업하시던 방향대로 계속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음 코에 바로 바늘 넣고 빼뜨기 시작할게요. 빼뜨기 한 단은 살짝 느슨하게 여유 있게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하고 나면 여기 처음에 빼뜨기 시작했던 곳하고 이렇게 돗바늘로 이어서 예쁘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꼬리실을 어느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실은 쭉 고리를 통과시켜서 쭉 왼쪽으로 당겨줄게요. 이 실을 돗바늘에 연결한 다음에 우리 처음으로 빼뜨기해서 이렇게 사슬 예쁘게 모양 만들어져 있는 거 찾으시고요. 그 사슬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돗바늘 넣어줍니다. 실 쭉 빼서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이 실이 나오고 있는 우리 마지막 빼뜨기 했던 요 사슬 중심으로 바늘을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뒷부분으로 이렇게 관통해서 바늘이 나오도록 이렇게 바늘 넣어줄게요. 그리고 실을 살살 잡아당겨서 방금 우리가 돗바늘로 이렇게 실 들어갔다 나온 요 모양이
우리 빼뜨기에서 만든 사슬 모양 같이 되도록 이렇게 예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이 실을 나머지 편물 뒤쪽에 숨겨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정리를 하고 나서 남은 실은 잘라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몸판은 완성됐네요. 이렇게 완성된 몸판에 이번에는 여기 짧은 변에 요 면에다가 이렇게 생긴 스냅 단추 하나씩 달아줄게요. 스냅 단추 보시면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볼록 한애랑 여기 오목 한애 보이시죠? 요렇게 양쪽에 달아주겠습니다. 반대편에도 한 쌍 달아줄 거고요. 위치 먼저 잡아 볼게요. 자, 우리 바닥에서 봤을 때 여기 짧은 변의 양 끝단에 있는 무늬를 먼저 찾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짧은 쪽에 마지막에 있는 무늬 쭉 올라와서 저는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요 무늬랑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우리 마지막 단으로 짧은뜨기, 교차뜨기 했던 이 무늬가 이루는 기역자 있죠? 이 기역자 안쪽으로 이렇게 원이 접하도록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돗바늘로 바느질해서 달아줄 건데요. 필요한 실의 길이는 40cm 정도 잘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기역자에 이렇게 닿도록 이렇게 작업할 건데, 바느질 시작 위치는 이 기역자에서 코너에 있는 이 구멍무늬 있죠? 얘는 아직 이 단추에 닿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치워보고 그 구멍무늬의 아래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뒤에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 스냅 단추에 구멍 하나에 통과시켜 주시고요. 꼬리실 좀 남기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치는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위쪽에 있는 여기 스냅 단추 구멍에 넣어 주시고요. 보시면 아까 찾았던 요 코너 구멍에서 왼쪽에 있는 요 구멍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아마 각도가 잘 맞을 겁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 편물의 구멍 무늬 사이로 바늘이 계속 통과하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바늘땀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쭉 둘러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구멍이 크지 않은 스냅 단추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실로 바느질 하지 않고 보통 바느질하는 가는 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우리 아까 첫 번째 바느질 시작했던 위치에 그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요. 아까는 이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바늘땀이 채워지고 나면 시작점에 있던 꼬리실이랑 꽉 묶어줍니다. 두 번 정도 묶어줄 거고요. 꼬리실은 이제 군데군데 편물 사이로 숨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쪽 편에는 여기 짧은 편에 마지막 무늬 이렇게 찾으셔서 아까 찾았던 기역자 똑같이 찾아주시고 그 기역자에 이렇게 대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위치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해드리냐 하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반대편에도 이 단추를 달아주시고 이렇게 잠가 주셨을 때 똑같은 위치에 달아야 가방 모양이 대칭을 잘 유지하겠죠. 그래서 위치를 정확히 찾으셔서 아까 제가 바늘땀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땀 놓는 부분을 잘 지켜주시면 똑같은 위치에 달리게 되니까요. 그렇게 나머지 3개 단추 모두 달아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달아줄 건데요. 손잡이 달 위치부터 잡아주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긴 변의 중심점을 표시를 이렇게 해왔는데요. 여기 긴 변에 들어가 있는 무늬가 총 27개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든 14번째 무늬를 세서 이렇게 표시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심에 들어가는 무늬 표시 하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손잡이는 어느 위치에 달 거냐면, 자, 이제 이 중심 무늬는 제외하고 양쪽으로 7무늬째 되는 무늬에 표시 하나 해줍니다. 이 중심 무늬는 제외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요 무늬에서 표시했고요. 반대편에도 7번째 이렇게 표시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손잡이에도 살짝 표시를 해서 왔는데요. 우리 원통형으로 이어주면서 시작했던 부분, 여기 요 라인 상에 제가 표시를 하나 해왔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자, 이제 손잡이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7번째 무늬 표시한 요 부분에 손잡이의 요 중심선이 이렇게 놓이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손잡이에 표시한 부분 있죠? 얘는 요 라인이 가방 끝선과 이렇게 맞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은 이렇게 또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가방 안쪽을 잠깐 보면 여기 7번째 무늬를 제가 한 번 더 표시를 이렇게 해줬는데요. 손잡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얹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감침질에서 생긴 이 바느질 선을 중심선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연장했을 때 여기 7번째 무늬랑 이렇게 겹쳐지게 놓으시면 되고, 여기 아까 표시한 요 선과 가방의 끝선이 맞도록 이렇게 두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대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급적 여기 아랫부분에 바느질을 하실 때는 여기 위에 삼각형 모양이 살짝 생기잖아요. 이쪽을 너무 침범하지 않도록 아래쪽에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손잡이 양 끝에 남겨뒀던 꼬리실로 바느질을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방 몸판 쪽에서 봤을 때는 무늬뜨기 때문에 생긴 구멍무늬 있죠? 아까 단추 달 때 썼던 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몸판에 올바르게 고정될 수 있게 같은 구멍에는 바늘땀이 중복되지 않도록 겉쪽에서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작업해 주시고요. 손잡이의 삼각형 꼭대기 부분에 도착하시면 튼튼할 수 있게 2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완성입니다. 단추를 채우지 않고 이렇게 바구니 모양으로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단추도 한번 채워볼까요? 자, 이렇게 접힌 모양으로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투웨이 백으로 사용 가능한 라피아 토트백 같이 한번 떠봤는데요. 여러분 모두 예쁘게 완성하셨나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